자, index.html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자,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다가 index.html을 만들었어요. 자, 이 자리에다가 기본 내용 다시 쓸게요. 느낌표 탭으로 그냥 해도 되지만, 자, 간만에 처음 쓰는 거니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줄은 자, 느낌표 자, doc 독타입 html이라고 써야 되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HTML5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HTML4라고 하는 아이는요, 이렇게 아이고, 이제 안 뜨나 보네요. 자, HTML XT. 이제 안 뜨네. 옛날에 이렇게 하면 다 떴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게 HTML4다, HTML5다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뭐 검색을 못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자, HTML XHTML 1.0이라는 버전에 대해서 자, 코드 살짝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썼어요. 이게 첫 줄이에요. 네. 여기 HTML 1.0이라고 여기 XHTML 1.0이라고 써있죠. 네, 이게 XHTML 1.0이라는 버전이에요. 바로 현재 HTML5 바로 직전에 쓰던 버전이에요. 길죠? 누가 보더라도 매우 길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HTML4가 버전이었어요. 그러면 HTML4는 어떻게 되느냐? 독타입 또 열어보면, 자, 쭉 해서 여기 써있죠. 얘도 이렇게 써있어요. 아까보다 좀 짧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 별 차이 없어요. 내나 길어요. 이게 첫 줄이에요. 첫 줄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내용들도 짧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메타 태그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이게 너무 기니까 외워서 쓰기란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많이 썼어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 그런 것들을 좀 그렇다, 우리 좀 정리해서 좀 이제 써보자 라고 해서 만든 새로 정리된 버전이 HTML5인데, 자, 그냥 따로 버전이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HTML5입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완벽한 HTML은 없다라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버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재는 HTML 5.2 버전이 정식 버전이에요. 현재로서는.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요런 코드가 나와 있는 주소가 있어요. 자, w3c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자, 아이고, w2라고 썼구나. 3c. 자, w3c는 w3.org 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자, 이곳에 이게 웹표준을 만드는 공식 회사예요. 연구소라고 하는데, 이 뒤에다가 /tr이라고 쓰시면 문서를, 공식 문서들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기 타이틀이라는 곳에다가 HTML 검색을 딱 하잖아요. 그럼 버전들이 쭉 떠요. 이때 현재는 HTML 워킹 그룹 해가지고 요 내용을 보시면 큰 문제 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2020년 1월 기준으로 문서가 새로 작성이 됐나봐요.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해석이 다 되긴 하시겠지만, 여기 뭐 리뷰 드래프트 해가지고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열심히 정리를 해놨겠죠. 자, 해석이 안 되네요, 저는.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5.1 버전이 있네, 5.2 버전이 있네, 5.3 버전이 있네. 버전인지 아니면 문서가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인지 헷갈리시겠지만 이게 버전이에요. 5.1 버전, 5.2 버전, 5.3 버전인데 5.3 버전이 최신일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자, 상단에 써 있어요. 여기에. 자, 워킹 드래프트라는 뜻이 뭐예요? 초안이에요. 아직 표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2018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려. 그러면 난리가 나겠다는 얘기죠. 일부가 될 거고 완전하게 되지 않는 문서라는 뜻인 거고, 현재 표준으로 잡혀 있는 문서는 바로 5.2 버전입니다. 5.2 버전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 recommendation 해석하시면 뭐예요? 권고안이란 뜻입니다. 권고안이 표준이에요. 표준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권고안이 공식 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의 문서를 여러분이 집에서 전부 다 프린트를 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만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고민 안 하고 여러분 당 하나를 채워놓을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요. 뭐 실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걸 누가 다 봐요. 이런 걸 요약해서 실무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만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책으로 편찬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서 찾아가지고 문서를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요 써있는 2020년 1월 달에 제정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도 좀 더 정리를 된 형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모든 내용들 다 떴나봐요. 번역해 볼게요. 리뷰 드래프트란, 자, 왜 해석이 안 되니? 자,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해요. 아직도 얘는 완전한 표준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리를 할 건데 현재 검토 중인 파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5.3 버전이 새롭게 제정될 시기가 올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자, 준비만 하시면 되고, 5.2 버전하고 5.3 버전은 또 조금 달라요. 자, 뭐 디테일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우리는 진행할게요. 상단에 있는 이 버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내부에, 자, 여기 감싸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라는 뜻인 거고, 이 덩어리 내부에는 헤드라고 하는 아이와 바디라고 하는 아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코드는 시작한다 라는 코드와 끝난다 라고 하는 코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자, 헤드로 시작하는 아이는 앞 뒤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는. 그리고 끝난다는 형태는 끝나는 곳에 앞에 슬러시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바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묶음이겠죠. 그럼 헤드라는 묶음과 바디라는 묶음은 따로따로 있는 아이예요. 둘의 레벨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헤드라는 곳 내부에 바디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의 레벨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존재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HTML이 시작하고 HTML이 끝나는 곳 내부에 요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요 사이에 헤드라는 아이와 바디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서 감싸고 있습니다. HTML이. 그 얘기는 뭐예요? HTML이 좀 더 상위 레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레벨상으로 보면 HTML이 상위 레벨, 하위 레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레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상위 레벨을 부모라고 얘기하고 자식 레벨을 하위 레벨을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부모 자식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헤드라고 하는 아이와 바디는 동일한 같은 레벨을 기준으로 놓고 있으니까 먼저 썼기 때문에 얘는 뭐겠어요? 먼저 태어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이라고 하잖아요. 뭐 언니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형이 되는 거고 동생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형제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잘 기본을 이해해 주시면 매우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헤드에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코드는 일단은 메타 태그, 메타 캐릭터 셋이라고 하고 내용을 쓰겠죠. 자, 이 따옴표 안에는 UTF-8이라고 쓰게끔 되어져 있는데, 자, 캐릭터 셋이라고 하고 는 따옴표로 되어 있는 이 형태를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타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자, 헤드라고 하는 이 아이들을 명칭을 요소 또는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태그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속성에는 속성명, 이름과 이것에 대한 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영문으로는 속성을 attribute, 속성명을 property, 그 값을 value라고 명칭을 하죠. 자, 해서 이 아이는 뭐예요? 해당하는 문서의 언어 설정을 하는 거죠. 뭐 한국어냐 영어냐 이런 랭귀지라기보다는 해당하는 현재 문서를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서 전체를 저는 제목을 달아줘야겠죠.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자,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죠. 타이틀은 하나의 웹페이지 문서에 탭 메뉴 이렇게 써있는 이런 상단에 내용이 들어간 형태로서 그림이 들어가거나 어떤 아이콘 형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형태를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사이트 이름과 또는 기능의 이름과 추가적으로 별도의 해당하는 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입니다 라고 붙여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죠. 지금은 이제 웹 기초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따지면 뭐예요? 웹 기초 파악하기 하고, 자, 인식 페이지 이렇게 들어갔겠죠. 아니면 최초의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 네. 하이픈은 이거는 뭐 그냥 가독성 위해서는 띄어쓰기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웹 기초 파악하기 기초 페이지하고 약간의 컴퓨터가 살짝 텀을 씌워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웹 기초 파악하기 최초의 페이지 이렇게 읽진 않잖아요. 웹 기초 파악하기 최초의 페이지라고 읽듯이 띄어쓰기를 하시면 살짝 텀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붙여버리면 기기는 숨쉬는 기능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쭈르륵 읽어버려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픈은 묵음이에요. 컴퓨터상의 하이픈은 묵음으로 처리됩니다. 왜냐면 영문권 같은 경우는 단어가 너무 길면 어떻게 해요? 줄 바꾸며 하면서 끝에다가 이었습니다 하고 하이픈을 쓰잖아요. 그런 뜻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읽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웹 기초 파악하기 최초의 페이지 이렇게 읽어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아이는 위에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는 한글 문서다, 영어로 썼으면 영어 문서다 라고 각 하나의 회사에서는 여러 개의 언어로 설정을 하죠. 그런 것들을 어디서 파악하느냐? 바로 이거 HTML에서 랭귀지라고 하는 랭 하고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와 나라 옵션을 걸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실제에서 이제 어떤 문서를 쓸 때 인식하고 찾아서 수행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태그들을 보니까 어떤 거는 싱글 태그고요. 어떤 거는 양쪽으로 달려있는 더블 태그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싱글 태그는 현재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현재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하거나 두 가지 옵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HTML5 문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끝나는 곳까지. 풀이죠. 정의 내리고 그냥 끝난 거고요. 메타 태그라고 하는 이 아이도 언어를 설정할 겁니다. 어디까지 이 문서 전체에 대해서 설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타이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목이에요 라고 구획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태그로 만든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헤드라고 하는 이 뜻도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헤드는 주로 무엇을 할 때? 하나의 문서에 정의를 내릴 때 쓰는 곳이고, 바디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문서를 이런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는 기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ody라는 기능과 head라는 기능의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석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꺽쇠 느낌표 대시 하고 대시 꺽쇠로 썼죠. 자,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HTML 문서에서 딱 두 군데 영역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똑같은 표현을 다시 쓰시면 먹지 않을까라고 쓰지만 열고 닫는 것을 얘가 아니라 끝에 있는 얘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에러 코드로 만들어요. 그러니 주석 안에 주석을 또 쓰시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하나 더, 표현상에 중간에 들어있는 아이가 대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위의 내용 아래 내용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대시로 나눠야겠다 라고 쓰시면 이것 또한 에러 코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라인으로 구분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언더바를 쓰시거나 아니면 는으로 표시하시거나 좀 다른 글자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낫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석은 맨 첫 번째 줄은 들어가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라인부터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라인은 가급적 문서의 이름을 쓰는 게 낫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보이는 HTML 문서의 주석을 쓸 수 없는 영역은 바로 꾸며주는, 웹문서를 꾸며주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제어하는 문서의 영역은 이 HTML 문서의 주석을 쓰시면 안 되겠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는 태그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태그처럼 생겼지만 그 내부는 전혀 다른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HTML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SS라고 하는 작은 다른 나라, 연방국가예요. 네. 독자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주석은 슬러시 별표 슬러시로 사용을 하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영역은 스타일과 똑같이 별표 슬러시 별표 슬러시로 쓰는 방법과 하나 더 있죠? 슬러시 2개짜리 표현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슬러시 별표 슬러시는 여러 줄 주석으로서 줄이 바뀌어도 그 내부에서는 무조건 주석으로 인지하는 형태라면, 자, 이곳은 CSS 문서 작성.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슬러시 2개짜리는 한 줄 주석이에요. 그래서 쓰고 나서 줄이 바뀌면 바로 주석이 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끝나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을 잘 구분을 하셔야지만 인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슬러시 별표 슬러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여기다가 별표를 일부러 2개를 붙여요. 기능을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흔히 말해서 내용을 설명글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별표를 2개 달아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조문서, 설명서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밑에다가 해당하는 기능 쓸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약속의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언어 CSS와 자바스크립트 형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너무 복잡한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게 될 건데, 보편적으로 index.html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많이 작성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왜냐면
index.html에다가 문서를 써버리면 스킵 페이지를 만든다던가 어디론가 페이지를 이동하게 하는 기능을 쓸 때 약간의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index.html은 그냥 한 단계 그냥 접속하자마자 거쳐가는 단계라고만 흔히 쓰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현관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관 입구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흔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 한 단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어떤 문서를 한 번 더 세팅하고 씁니다. 자, 클릭해서 하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들어가는 문서의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건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라고 쓸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헤드 내부에도 쓸 수 있지만, 헤드를 감싸는 곳 안에 쓸 수도 있지만, body라고 써있는 이 내부에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위치가 되게 자유자재예요. 자, 여기다가 자, 복잡한 내용 건너뛰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window location은 따옴표 하고요. 자, contents.html이라고만 써보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름일 수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자, 윈도우는 브라우저를 말합니다. 브라우저를 로케이션, 위치라는 뜻이죠. 브라우저를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인덱스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른 페이지로 어디로 이동하겠다? 그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인덱스 문서를 기준으로 contents.html 문서로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이 이야기는 index.html과 같은 곳에 content.html을 만들어서 contents.html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강제 이동하게 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고요. 조금 복잡해지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겠습니다. 요약으로 강제 페이지 이동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tents.html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와 같은 곳에 일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옮기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써놓은 거고요. 차후에 옮기겠습니다. contents.html에다가는 자, 간단하게 느낌표 앞에 한번 써봤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느낌표하고 내용 쓰고, 일단은 안 쓰는 불필요한 건 지우고, ko kr 주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이동 목차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웹 기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덱스 페이지와 컨텐츠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아직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타이틀을 썼기 때문에 어디에 써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건데요. 처음에 확인하실 때는 단순하게 해보시려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 해당 이 문서에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익스플로러, 즉 해당하는 폴더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VS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를 만약에 내가 닫았다라고 쳤을 때, 없앴다 쳤을 때 해당하는 문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요, Reveal in File Explor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발음은 이해해 주시고 클릭하시면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익스플로러 탐색기를 열어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가 열립니다. 왼쪽에는 폴더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해당하는 폴더의 그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거고요. 파일이 열려 있다면 열려있는 파일 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똑같이 버튼을 눌러 보신다면 얘는 이 파일의 위치를 열어주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자, 이 아이를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HTML 문서 자체를 더블 클릭 또는 브라우저를 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열어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그닥 권장하지 않는다. 몇 번을 이제 설명드렸을 텐데요.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는 문서는 실제로 웹상의 환경으로 열어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웹에다가 자료를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일부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형태가 아니라 서버의 형식을 빌려서 가상의 서버 형식으로 돌려 쓰시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쉽게 쓰기 위해서 저는 VS 코드의 하단에 있는 익스텐션 서버를 설치를 했었죠. 두 가지 타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브라우저 싱크였고요. 하나는 브라우저 싱크라고 하는 아이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인스톨 서치 누르시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서버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설치하시면 라이브 서버라는 아이가 쓸 수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둘 다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또는 이 둘 다 싫은데요 라고 하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골라서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쓰는 요령은 브라우저 싱크의 경우는 해당하는 폴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인덱스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브라우저 싱크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해결이 됐고,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문서 열립니다. 가끔 이렇게 보안 문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체크하고 허용을 누르셔야지만 브라우저가 실행이 돼요. 안 그러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로컬호스트라고 해서 뜨는 방법, 또는 브라우저 싱크가 아닌 경우에는 인덱스가 있는 문서를 가장 최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Go Live. 자, 아까는 브라우저 싱크 개념을 설명한 거고,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아이를 설치를 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Go Live라는 이 버튼이 바로 있죠. 클릭하시면 인덱스 위치를 찾아서 똑같이 실행하게 됩니다. 단 조금 주소의 이름이 달라요. 보시는 바와 같이 127.0.0.1, 사실 이건 똑같아요.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써있던 브라우저 싱크도 똑같이 이름을 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포트 번호가 아까 3000이었는데 얘는 5500이라는 거, 약간의 포트 번호가 다를 뿐이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index.html을 찾아가야 되는데 보시면 contents.html을 지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타이틀 문서가 웹 기초 페이지 이동 목차라고 해서 contents.html 문서에 내용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index.html이라고 강제로 써도 contents.html로 다시 이동을 하게 돼 있죠. 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그렇게 명령을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은 웹페이지의 서버라는 개념으로 동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보셨던 C 드라이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당장은 헷갈리신다면 그냥 열으셔도 되지만 조금씩 서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 이 목차의 개념 바깥으로 빼도 되지만 저의 경우는 일부러 현재 위치에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저는 html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으로 이 content.html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VS 코드는 쉽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폴더에 올려놓으면, 자, 이동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거고요. 네,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폴더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들여쓰기가 조금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요 접는 형식으로 접었다 펼쳤다 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위치가 이동했기 때문에 index.html 문서 기준에서는 이제 주소가 잘못된 거죠. 위치는 현재 문서, 인덱스 문서를 기준으로 어디로 가요? HTML 폴더 내부에 있는 content.html로 이동을 하셔야겠죠. 즉, 우리는 절대 경로, 상대 경로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절대 경로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현재 문서 .슬러시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위치 이동하는 폴더 이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라는 개념. 만약에 현재 문서 기준으로 상위로 올라갈 거면 .슬러시를 쓰겠지만, 서버를 구동한다라고 쳤을 때는 여기 있는 A 베이직보다 상위의 폴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내가 상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최상위 디렉토리가 우리가 서버를 구동시킨 바로 이곳이 끝입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최초 인지할 수 있는 index.html이 존재하잖아요. 그것보다 상위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디렉토리는 존재하는데요. 이것보다 상위 존재하는 디렉토리, 얘네들은 없다라고 강제성을 띄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자, 이동을 할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코드를 돌아가서 index html 슬러시 content.html 쓰고 저장할 거고요. 자, 확인 한 번 더 하고 이제 작성해서 자, 보면 html 폴더라는 곳 안에 있는 content.html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디렉토리나 이름들을 보시고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웹페이지들도 어디론가 이동을 했을 때 단순하게 웹페이지 주소만 떠 있는 것은 이것은 index.html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개념은 맞습니다. 또 11번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슬러시 메인이라고 써있네요. 쉽게 말하자면 index.html에서는 슬러시 메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서 메인이라고 하는 폴더 내부에 있는 index.html을 찾아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폴더 안에 인덱스는 또 만들 수 있고 또 그 안에 폴더는 인덱스를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큰 틀은 변하진 않습니다. 즉 네이버에서 제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자, 이렇게 이동했을 때 보이는 주소는 kin.naver.com이라는 주소에 Q&A라는 폴더 내부에는 detail.nhan이라고 하는 폴더인지 파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개념들로 정리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ndex.html은 최초에 목차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명령어만 쓰기 위해서 해본 거고, 이제 content.html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